안녕하십니까. 북한군사정치연구소 정명훈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금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80년대 북한군 공군 비행살로 있다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귀국한 이은평이라는 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그분은 1954년 9월 28일 생으로서 평안남도 대동군 청계리에서 출생했어요. 제가 왜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하면요, 그때 이분이 여기 한국으로 탈북할 때게 기순에 들어오실 때게 그때 북한군에서는 이분이 기순한 다음에 인민군대 안에 군사 지휘관들, 정치일꾼들 몽땅 강습을 조직했어요. 강습 조직해가지고 거기서 한마디로 말하면 지휘관들 속에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사상투쟁 회의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 달간 진행했습니다. 저도 그때게 인민군 중위로서 소대장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게 인민군대 안에서 이은평이 기순한 사건을 가지고 자료를 어떻게 공개했는가 하면요, 개천 1사단입니다. 이게 북한군 1사단인데, 공군 1사단이 개천에 있는 거기 부대에서 전투기 미국 19 전투기 비행사가 제 같은 편대 안에 있는 어느 군관 가족이 여기를 말하면 와이프죠. 와이프하고 관계를 가지다가 그게 발각되면서 달아났다, 이렇게 해서 우리도 그땐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분이 자기가 훈련 중에 강원도 어디 바닷가에서 이 라면 봉지에 있는 걸 보고, 라면 봉지를 보고 거기에 이 물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무슨 잘못된 것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다시 교환해 준다는 그 글씨를 보고, 이 자그마한 상품에도 정말 인민을 위한 그런 게 숨어 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이 사회에 대한 동경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자기는 이 길을 택했다,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들어오니까 저도 들은 소리에 하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군에 있을 때에는 우리를 또 사상적으로 준비시키고 무장시키려고 이런 거짓말도 만들어서 했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하고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 부대 안에 있는 모든 구분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개천 비행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한 걸 절대 누구한테도 공개하지 않게끔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분이 이렇게 기순하다 나니까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까지도 많은 북한 사회에서 제재를 받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북한은 공군 비행사에 대해 한 명이, 그 집안 안에 한 명이 있으면 6천까지도 나라 앞에 경제적으로 경제보물로 죄를 져도 다 용서해 줬어요. 왜? 그 비행사 한 명을 때문에 이 사람한테 집안적으로 무슨 이런 게 불안감이 생기면 자기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북한군에서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이런 사람들이 가족의 6천까지도 재가를 다 무마시켜주는 그런 혜택이 있었어요. 왜? 공군 비행사에 대한 거는 그렇게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또 뽑는 자체도 또 당과 혁명에 충실한 그런 가족에서 뽑아서 비행사를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람이 기순했다 하니까 북한군에서는 대단히 놀란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북한군에 미국 식구가 아마 제일 높았을 거예요. 비행기로서 기종으로서는 아마 그게 제일 빠른 비행기고 제일 이름 있는 비행기랬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거 공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돼서 이은평이라는 분이 한국으로 기순하면서 북한군에서는
이 사상교육 무장시킨다 그러면서 그 강습회를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정말 군관들 매일 비판서로 자기 결함을 쓰고 서로 비판하고 막 이름에 그때게 막 그리고 또 뭐 5시간 6시간씩 혁명종 통병에 대한 거 또 사상교육에 대한 거 이런 학습도 시키고 막 이름에 그때 그렇게 했던 생각이 나기 때문에 제가 이분에 대해서 전번에 어디서 피드 이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이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비록 대한민국에 그때 들어오셔가지고 그러니까 83년 6월 25일 날에 여기 개천 비행장을 훈련을 위해서 이륙했다가 해주 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고도를 최대로 높이 50m까지 낮췄다고 그러더라고. 저고도를 해가지고 연평도 쪽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걸 우리 대한민국의 F4 비행기들이 나가가지고 그 비행기를 호송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원 비행장에 착륙시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때 넘어올 때가 뭐 여기까지 도착하는 게 아마 5분, 6분. 그간에 북한군에서는 지금 이 비행기가 왜 어디 가는가 하면 막 무전하는 거 이 사람이 들으면서 그 최대로 발각 안 되려고 고도를 낮추면서 정말 용적으로 이렇게 끌고 여기까지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에 대한민국에서는 이분을 정말 비록 북한군 공군 전투기 비행사지만은 오사부터 이분한테 소령이 군사 계급장도 주고 그렇게 하고 또 이분을 다시 또 공군 부대에 복무시켜가지고 이분을 공군대학교 안보정책처장물로 대령까지 수여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한국군에 이거 권한 복무하다가 이분이 2002년도 5월 4일 날에 이거 아마 간경변 같아요. 간이 나빠서 원래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간경변과 그런 병으로 알아서 사망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거 말하는 기본은 뭐인가 하면 이 사람도 북한군 제1비행사단의 책임비행사까지 한 분인데 또 이분이 71년도에 청진에는 이 전투기 미그람 교육하는 김책 공군 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거긴 전투기만 기환하는 비행사들이 기환하는 그런 대학인데 거기 지금은 이게 아마 김책 공군 대학이 차강수 공군 대학인가 그런 걸로 바뀌었는지 자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이 대학을 75년도에 이 사람이 졸업해가지고 소위를 받고 비행사로 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비행사가 되는 걸 체격이 좋고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비행군관학교라 잡아여가지고 그 사람들은 비행사 생활보다도 비행사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비행사가 되는 건데 이런 교육 과정을 거쳐서 복무하던 과정에 이 사람도 상의를 달고 여기 대한민국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들어온 사람을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따뜻이 품어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기 또 헌신을 다 했고 곡초를 많이 겪으면서 생활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생활하던 그런 속에서도 대한민국 공군 역사를 기여하는데 한몫했으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에서 알고 있던 이웅평이라는 분하고 여기서 알게 되는 이웅평이라는 분하고 또 서로가 차이가 많다. 북한은 솔직히 말하면 자기네를 위해서 죽었다 하기만 하면 없는 살찌를 또 가정해서 영웅으로 떠받들어주고 자기네를 좀 싫다고 자기네를 버리고 오기만 하면 그 사람은 그 사회를 완전히 없는 죄가를 다 덮씌워서 폭로시키는 그런 사회로구나 하는 감을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북한군
있을 때에 제가 들었던 얘기들이 새삼스럽게 여기서 이번에 이런 문제들이 좀 제기되는 문제들을 또 들어보면서 그래서 그때 우리 북한군에서는 모든 군관 지휘관들을 이렇게 대강습회를 조직하고 비판 사상 무대 그런 비판 모임도 조직하고 막 그랬구나 하는 게 그래 새삼스럽게 생각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방송하게 됐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